앞전 주에 우리가 국토개혁법을 마쳤고요. 오늘이 책이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가 도시개발법입니다. 국토개혁법 맞추면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도시관리의 내용 6개 암기해야 되고, 용도지역 21 암기해야 되고, 개발행위 그럼 뭐가 있었어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좀 바쁘면은 건물 터터터 이렇게 해야 돼요. 암기해줘야 되고. 그 도시관리의 내용에 6가지가 있는데 4번이 뭘까요?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오늘 설명하고 정비사업을 다음 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도시개발법은 도시관리계획 4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하나의 도시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의 도시 그러면 하나의 도시란 특,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특, 광, 특, 시, 군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이제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그러면 큰 신도시도 있지만 작은 신도시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000평 이상 되면 그때부터 신도시가 되는 겁니다. 3,000평 이상 되면 신도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데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가 신도시다라고 신도시 발표를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제일 먼저 여기에다가 신도시 지정을 하고 이거부터 하겠죠. 신도시 지정 발표. 그러면 신도시 우리가 이 시험 공부하기 전에는 신도시 그러는데 이 공부할 때는 신도시란 말 명칭이 이제 도시개발구역입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업 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많이 볼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여기 신도시구나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세계 지역 상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 다르죠. 지역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신도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지역에 맞게끔 지역 상황에 맞게끔 신도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를 만듭시다. 즉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그 말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떤 형태의 신도시 만들 거냐 이걸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자,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 계획으로는 도시개발 이게 신도시가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도시개발 사업계획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계획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그럽니다. 이런 형태의 신도시 만들자. 도시개발 사업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인데 지문이 좀 길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줄을 가지고 개발계획 그럽니다. 개발계획이라고 합시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인데 이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할까요? 누군가는 지정하겠죠. 그 지정하는 자를 보고 우리가 지정권자 그래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지정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누가 지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이 계획을 동시에 발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도시다 신도시 구역 지정 발표가 딱 되면서 이 계획이 동시에 같이 발표된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별개가 아니고 동시입니다. 동시. 구역이 먼저냐 계획이 먼저냐. 구역 지정 먼저 할까요? 계획을 먼저 만들까요?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같이 합니다. 같이 이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걸어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신도시 이럴 리는 없잖아요. 여기다 신도시 지정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겠죠. 그 지역이 모두 해야 되고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볼 것이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할 것이고 전문가 깊게 또는 심의도 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가 신도시가 맞겠다. 그러면서 그런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 둘은 동시에 같이 쫙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개발에 대한 방향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이것은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구역을 지정해주면 누군가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하는 자를 우리가 시행자 그러죠. 시행자는 이 계획에 맞게끔 뭐를 만들어야 돼요? 예, 사업계획서.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서 만들어야 돼요.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 시행 계획서에다 또 승낙을 받겠죠. 그러면 사업 계획서 승낙 받는다 가야죠. 사업 계획서 승낙. 사업 계획서를 뭐라고 씁니까? 그러면 실시 계획입니다. 실시 계획. 승낙 받는 걸 인가라고 합니다. 사업 계획 승낙이 났을 말입니다. 실시 계획의 인가 곳입니다.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개발 계획에서 방향 잡아주면 이 방향에 맞는 사업 계획서가 들어야지. 방향에 맞지 않는 사업 계획서는 승낙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그러면 이 개발 계획에 적합하게 실시 계획 만들고 실시 계획 인가가 났다 그 말은 사업 계획 승낙이 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 해야죠? 사업해야죠. 주저하지 말고 사업합시다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시다. 그랬을 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사업 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죠. 사업 시행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수용 또는 사용.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수용 사용 그러면 생각나는 법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용 사용에 대한 모든 절차가 무슨 법에 있는가? 혹시 앞전 했나요? 공익사업련,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성에 관한 법률, 공치법. 안 했다 하고 좀 더 할게요. 그러니까 물어봐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안 배웠다요. 안 배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에서 무조건 설명을 다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 배웠다는데 설명해야지 그러면. 자, 그럼 조금 이따 그 법 배우기를 하고 두 번째 방식이 환지입니다. 환지. 토지끼리 바꿔준다고 해서 환지 방식. 세 번째는 이거를 좀 섞어서 해서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대장동이 왜 탈났냐 그럼 얘 때문에 수용 사용 방식 때문에 탈난 거예요. 수용 사용을 언제 하냐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딱 하나입니다. 공익사업. 이게 공익사업이면 수용권 발동을 해야 돼요. 근데 공익사업이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수용은 싸게 사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돼요? 공익에 써야지. 공익에 써야 되는데 왜 대부분이 사익으로 갔냐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요즘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좀 까탈스러워요. 옛날에는 수용 사용 많이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환지입니다. 환지. 대부분 환지 방식하고 혼용은 딱히 설명 안 합니다. 두 개 섞어서 한다. 혼용이요. 수용 사용에 대한 절차는 공치법이 있고 환지에 대한 절차는 도시개발법이 있는데 환지 방식이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오늘 무슨 사업합니까?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뭐 하는 사업입니까? 신도시 만드는 사업.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안 봐도 뻔해요. 지금 이 생각할 거예요. 여기다 신도시 만듭시다. 여기 산이 있고 논이 있고 들판이 있다 그러면 신도시라는 것은 이렇게 산 깎고 논 메꾸고 여기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택지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택지 조성해가지고 여기다 뭘 해야지 건물 지어야지 아파트 지어야지 이렇게 신도시가 완성이 되죠. 이 생각하죠. 근데 오늘 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이 생각하는데 오늘 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산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다 그러면 하여튼 깎아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여기에다가 대규모로 뭘 만들어 이렇게 택지를 만들어 놓고 끝. 여기까지가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그럼 건물은 뭐가? 건물을 어떻게 짓는답니까? 그 건물이 뭔데요? 우리 학원 같은 이런 건물이면 건축법이 가서 하고 아파트다 그러면 주택법이 가서 하고 그것은 도시개발법이 아니에요. 건축하는 과정은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건물 짓는 사업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 택지 조성인데 옛날에는 봐요. 이거 수용
환지 방식까지 설명할까?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토지가 땅들이 땅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모양새 땅들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토지로서 효용가치 있나요, 없나요? 좀 땅이 쓸만해요? 아니면 쓰기 어려워요? 어렵죠. 토지로서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좀 쓸모있게 만듭시다. 쓸모있게 만든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싹 더해요. 더했다가 뭡니까? 예, 합쳤다. 전문용어로 합병. 나눕시다 이렇게. 예, 나눴다. 전문용어로 분할. 이거 전문용어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A가 여기에 이 땅 가지고 있다. A 땅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 별네. A가 이만큼 땅 가지고 있다. 지금 A 땅 이렇게. 이 A 토지 대신에 너 여기 줄게 이렇게 딱 사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얘보다 얘가 훨씬 쓰기 좋죠.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땅끼리 바꾸겠다. 그러면 옛날에 A가 가지고 있던 이 토지를 우리는 무엇이라 하냐? 정전 토지. 정전 토지. 이거 뭡니까? 새로 받은 토지. 새로 받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바꾼 땅 해가지고 환지, 그러면 환지. 이 방식이 환지 방식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는 이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이 사업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거를 정확한 용어가 이거 뭡니까? 땅이니까 토지. 뭐 한다고요? 구획정리, 구획정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금은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20년 전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요? 도시개발법 이렇게 얘기한다고. 부산 동쪽 끝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장이 있죠. 기장 가게 되면 일광이 있고 거기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가 무슨요? 성정도 있고 일광이 있고 거기에 삼성리 있어요. 삼성리. 거기 삼성리가 있다. 삼성리가 거기 가게 되면 삼성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아파트 파시고 누구는 빌딩 팔고 저는 뭐 팔아요? 예, 저는 땅인데 저는 오늘 하는 저는 이런 땅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주로 시행부 위주로 저는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행부지 하고 있는데 삼성리 가게 되면 거기에 땅이 7,000평이 있어요. 완전 좋아요. 그러니까 그 해수욕장 맨 오른쪽 보게 되면 바다가 바로 보이고 완전 좋은데 그 땅이 막 3년 4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왔다가 안 되니까 버리고 또 빙 돌고 지금은 됩니다. 왔다가 확인하면 안 되고 계속 버렸는데 나중에 결론을 한번 해보려고 막 분석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렇게 나와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게 찍혀 있으면 일반적으로 중개하는 분들이 몰라. 이 자체를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20년 전에 강의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지금 뭐로 바뀌었다고? 도시개발 바뀌었는데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하다가 거의 완성 단계에서 얘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준공을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는 그 택지를 뭐로 만드느냐면 단독주택 이용지로. 거기가 2종 일반 주거지인데 2종 일반 주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올라가야 돼요. 중층주택 아파트가 올라갈 땅인데 옛날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하면서 이거를 단독주택 이용지로 사업을 했다고. 준공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땅들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가 지금 되게 가격 분양도 잘 되고 좋으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데? 몰라.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땅은 많으니까 또 누군가 또 들고 와. 또 하려고 그래. 아파트 안 나오는데 버려. 왜 안 나오는데 몰라. 왜 안 나오는데 몰라. 이게 문제 이게. 아파트 왜 안 나오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안 나오는데 그럼 버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버리는 거예요. 깝깝할 일이죠. 근데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요. 왜 안 나오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해보려고 왜 안 나오는데 어찌해야 돼요? 들어가야지 군정도 시청 들어가야지 확인해야지. 보니까 토지계획 정리 사업인데 이제 담당 공무 얘기합니다. 이거 준공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났어요. 이 땅은. 준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단독주택 이용지로만 사업을 해야 돼요. 단독만 지어야 돼요. 건설사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해야 되는데? 아파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냐 그러면 저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서 이 사업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조합도 있죠. 옛날에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배웁니다. 도시개발 조합. 옛날에 토지계획 정리 사업 조합이 있는 거예요. 조합이 있죠. 이때 조합 해산 안 됐죠. 안 돼 이때 공사가 안 끝나니까. 사업 대행이 있다 업체도 있죠. 이쪽. 거기가 산수건설이라고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거기 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 땅을 사서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 토지계획 정리서 준공이 안 났으니까 저 이거 취소할게요. 취소하고 어차피 준공 안 났으니까 나 이 사업 포기 취소하고 다시 여기 현재 2종 일반 주거니까 2종 일반 주거로 나 사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 아니 지금 와서 취소한다고요? 취소해야죠. 그럼 원상복귀 해야 되는데요. 원상복귀 할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혹시 그 20년 전에 거기 뭐 있었는지 아닙니까? 모르죠. 20년 논도 산도 밭도 있었는데 그 꾸밀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산 있었습니까? 그때 산 있었죠. 그 다시 만들어 놓으래요. 원상 회복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진 줘봐요. 만들 테니까. 없대. 어떻게 만드냐고. 하여튼 만들어야 돼. 원상복귀 하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거기는 토지계획 정리 사업을 갖다가 준공을 해야 돼요. 준공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단독 위주로 가야 돼. 거기가 아까운 땅이지만 단독 위주로 간다 그러니까 시행사에서는 아예 안 덤비는 거예요. 그런 땅이 있더라고. 이 사업이 토지계획 정리 사업인데 옛날에는 토지계획 정리 사업, 지금도 말은 구획정리를 말 써요. 구획정리. 근데 지금 이제 명칭을 갖다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뭐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오늘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계획 정리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절대 건축하는 과정은 아예 없음. 구획정리 쫙 해가지고 이렇게 구획정리 해가지고 이 땅을 파는 거예요. 수용 방식은 팔아요. 현대한테 팔고 삼성 팔고 건설 회사들이 저 땅을 사가지고 저기다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에서 끝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땅끼리 바꿔주는 걸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고 하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자 A가 땅 가지고 있다. 끝난 다음에 A한테 새로운 땅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그럼 당연히 줘야죠. 그렇죠. 자 A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땅 줄까요 말까요? 주지 말아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소유자 의사를 묻고 줄까 말까 주라. 그러면 몇 평 줄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몇 평 줄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환지계획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 계획을 만들고 자 A가 예를 들어서 종전에 얘가 100평 종전에 100평 가지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100평보다 더 주겠습니까? 덜 주겠습니까? 네, 당연히 작게 줍니다. 몇 평 정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90평 많이 나오면 40평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40평 나오면 평당 10만 원짜리가 이렇게 하니까 90만 원 됐어요. 100평이 좋아요. 40평이 훨 낫지. 그래도 토지 이용 가치는 훨씬 높아지니까. 옛날에 이런 땅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만들고 도로 만들고 광장 만들고 녹지 만들고 공공시설이 반 이상 들어가요. 이 공사는 누가 한답니까? 시행자가.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땅 면적은 대폭 줄어드는 거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출제가 다 이게 줄어든 거 우리가 감보라고 감보. 몇 프로 줄었습니까? 60%. 감보를 몇 프로요? 60% 이렇게 말한다고. 자 그러면 분명히 A가 100평 가지고 있다. 끝나면 몇 평 준다? 40평 준다. 그러니까 A는 나는 끝나면 40평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시행자가 A야 미안한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 20평밖에 안 되네. 20평만 가져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A가 어쩔 수 없이라고 받아야 돼요. 가서 엎어야 돼요. 엎어야지. 엎어야지 이것은. 그래야 되니까 처음에 40평 준다고 했으면 40평을 줘야지 말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지어야 돼. 확정. 그래서 환지객인가 딱 못하고 넣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동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해서 환지객인가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시행자는 반드시 하는 건 사항이지만 환지 예정지라는 제도 예정. 환지는 끝난 다음에 주는 땅이 환지고 예정지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이게 예정지. 왜 나오는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환지 예정지 지정하고 계속 공사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나면 이제 준공 검사 받고 준공검사 받고 마지막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해놓은 내용 그대로 이제 땅끼리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우리가 환지 처분한대요. 환지 처분. 큰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런 형태의 신도시 만들 것이다. 방향을 딱 잡아주면 시행자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고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수용사용이냐 환지냐 혼용이냐. 도시개발법은 주 내용이 환지. 땅끼리 바꾸는 거. 그러면 끝난 다음에 몇 평 줄까? 환지계획 만들고 확정 짓고 그러다가 환지 예정지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알려줄 수도 있고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마지막으로 땅끼리 바꿔진다. 환지 처분하고 좀 금액적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현금 청산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역 지정에서 제일 먼저 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걸 볼 것이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봅니다. 뻔하겠죠. 기초에서 할 것이고 주민 의견 들을 것이고 관계부처 협의할 것이고 심의할 것이고 지정고시 그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세 번째 구역 지정할 때 면적이 있거든요. 얼마 크기로 해야 되는가 이건 암기해야 될 것이고 네 번째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되는 시기 언제 구역은 해제되는가. 해제를 다섯 번째 보고 네 번째가 구역 지정 효과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보고 다섯 번째 구역이 해제되는데 해제되는 시기는 언젠가 그 사유를 봐야 돼요. 다섯 가지만 찾으면 돼요. 개발계획은 첫 번째 수립 시기가 나오는데 개발계획을 언제 수립합니까? 그러면 언제입니까? 같이지. 구역 지정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볼 것이고 두 번째 개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볼 것이고 세 번째 개발계획은 누가 변경을 할 것인가. 변경 새로운 행위다 이러고 있죠. 변경은 새로운 행위. 누가 바꾸는가 봐야 되고 네 번째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자. 주민들이 그거 하지 마라.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의 동의받는다. 동의 기준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 이렇게 배울 거예요. 실시계획이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누가 만듭니까? 시행자가. 그러면 시행자 파트 배워야 되고 인가가 뭡니까? 승낙. 그러면 인가한다. 인가 승낙이니까 인가 파트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 둘이 한 파트니까 먼저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먼저 보자고요. 이 도시개발법은 흐름을 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몇 번 써본 게 좋아요. 별것도 아니야. 구역 지정하고 이런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개발계획이 딱 발표되면 구역과 개발계획 동시에 발표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만들어 승낙받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세 가지가 있다.
환지 방식으로 하면 공사 끝난 다음에 몇 평 줄까 환지 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하다가 끝난 다음에 줄 땅을 중간에 미리 알려줄 수도 있고 공사 끝나면 중고공사 받고 마지막으로 땅끼리 바꿔주고 차이 나는 거 돈으로 정산한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책으로 보면 책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1번 재정 목적. 공법 목적 시험이 안 납니다. X. 이 분량이 너무 많으면 목적이 시험에 안 나와요. 목적 말고 할 게 엄청 많거든요. 2번 용어 정의에서 1번은 X, 2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까지 조성하게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몇 가지 기능인가요? 이제 앞으로 제가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4개 넘어가면 그냥 많다요. 많다. 많다.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몇 가지 기능입니까 하면 여러 가지 기능입니다.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그렇게만 읽으면 돼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개발 계획이 먼저 나왔죠. 개발 계획. 계획이 먼저냐 구역이 먼저 이게 없으니까. 근데 먼저 계획을 배워야 이게 공부하기 쉽거든요. 먼저 개발 계획인데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한가? 원칙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을 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 가지고 개발 계획 그럽니다. 개발 계획.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할 때 만드는데 2번 예외. 예외가 시험에 잘 나와요. 예외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공모. 근데 개발계획 공모 한번 줄 거예요. 개발계획 공모. 개발계획 공모 그러면 자 여기에다 신도시 만드는데 어떤 형태의 신도시 만들까 여기에 대해서 공모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 우리가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신도시가 좋을까요? 계획을 공모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에다 구역이 먼저 나와야죠.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공모한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개발계획 공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 줄 겁시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제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지문 하나도 잘 나오고 한 문제도 곧잘 나와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닌 지역은. 기억이 자연녹지. 니은이 생산녹지. 생산녹지지 구역 지정면이 100% 30 이하인 경우만 디귿이 도시적 외. 도시적 외. 그러면 얘가 시험장에서 말이 막 바뀌는 거예요. 도시적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관, 농, 자. 관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개, 생, 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이 암기해서 넘어와야 된다. 지금 개발법 하려면. 그러니까 도시적 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보존관리적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도시적이 뭐라고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적 또 관리적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러니까 보존관리적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다. 이 말이 됩니다. 말을 빨리빨리 바꿔놔야 돼요. 그 다음에 늘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에서 관계 중행장과 협의해서 구역 지정하는 지역. 그 다음에 미음 해당 도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적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한번 쓱 읽어보고 우리는 암기는 미음만 해요. 미음만. 나머지 거 나오든가 말든가. 답은 미음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한 문제가 나오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그러면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세 개의 합이 주, 상, 공, 면적 합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래야지. 주거지역이 100분의 40 이러면 안 되죠. 나머지 내용은 함정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 문제 나왔다 그러면 미음. 지문 하나 나온다 그러면 암기 안 해도 다 문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 푸는 방법 언제 배우냐 그러면 5월 달에. 5월, 6월 달부터는 이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미음만 열심히 암기하시고 우리는. 3번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행장 또는 시군구 또는 더지기발사업 시행자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시행자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없다. 틀렸죠?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없지만 구청장의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틀렸죠?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고 누가 요청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개발계획을 누가 만듭니까? 지정권자가. 누가 변경한대요?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너무 단순하죠.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다. 누가 요청하는데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다. 자, 2번 이제 개발계획 수립동입니다. 개발계획 수립동이 자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신도시 만드는데 자 여기에다 새로운 도시 만들어 봅시다. 이러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러이러한 형태 즉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잡는다. 개발계획이요.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까? 찬성할 겁니까? 이런 얘기요. 그럼 무슨 방식인데 수용 사용 방식이다.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다. 수용 사용 방식이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합니까? 짐 싸서 이사 갑니까? 어차피 얘들은 이주해야지 이주 보상금 받고 떠나가야지. 환지 방식이면 그대로 주민들이 거주해야죠. 그 땅 대신 저 땅 받으니까. 그러면 짐 싸서 이사 가는 애들한테 자 가기 싫어도 수용 방식은 강제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사람한테 야야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이런 형태의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계획을 한번 읽어보고 괜찮으면 동의 좀 하면 안 되겠니? 뭘 하겠어요? 장난해? 나 지금 쫓겨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의 필요하다 안 하다. 왜? 실제 거주할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도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면 주민들이 거주하니까 동의가 필요하지만 수용 사용 방식은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런 얘기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주민이 원하는 신도시를 만들어라. 동의받아라. 이 동의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개발법은 동의가 도시개발법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면적은 언제나 3분의 2. 총수는 언제나 2분의 1. 개발법 동의 기준. 면적 항상 3분의 2. 총수 항상 2분의 1. 자, 뭐가 문제인가? 물론 이런 숫자도 바꿀 때 있어요. 3분의 1을 2분의 1로. 면적 2분의 1, 총수 3분의 2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헷갈리네 이거. 이게 헷갈릴 정도면 중개사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아예 공부가 덜 돼 있다 이런 얘기고. 그 정도는 상식으로 다 풀어내요. 개발법 항상 똑같다니까. 면적은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 다음 주 도정법인데 도정법은 나올 때마다 동의가 다 달래. 4분의 3, 3분의 2, 2분의 1, 과반수 50% 나올 때마다 다 다르라고. 그래 암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암기하는 판국에. 개발법은 딸랑 하나 있는데 면적은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출제자는 어떻게 하든 간에 떨어뜨려야 되겠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합격해야 되겠고 출제자가 딱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거 암기했을 것 같은데 면적은 전부 다 3분의 2, 총수는 전부 다 2분의 1. 그래도 나는 여기서 틀리게 해야 되겠다. 자, 원칙.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저용들에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한다. 와 총수 2분의 동인데 와를 갖다가 함정 쓸 때 여기서 또는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신기하게 우리는 여기를 안 봐요. 숫자를 보지 중간 안 본다니까요. 와가 또는 바뀌었는데 이거는 눈에 들어주지 않고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이것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포인트는 와라고 와가 또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도시개발법만 그렇게 바꿔요. 모든 법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법은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와다 와 이거 잡아놓고 예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환지 방식 시행하려고 개발규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줄 거 볼까요? 국가 지자체면 동의받지 않습니다. 환지 방식 개발규 수립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를 받는데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면 동의 안 받는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 되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O. 당연히 O 그런다고. 우리 어제 그제 합격자 발표했죠. 지금 위에는 주택관리사하고 밑에는 공인중개사인데 위에 주택관리사니까 그분은 합격을 해가지고 떡을 2박스나 가져왔다 선물로. 그럼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합격자 발표 딱 되니까 한 분이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그분은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열심히 해서 1차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2차는 어떻게 하든 합격해야 돼. 2차는 하다 안 되면 컨닝을 하더라도 2차는 합격해야 돼요. 근데 2차에서 떨어진 분이 있어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 떨어진데 확 떨어진 점수가 막 10점 20점 차이 나면 포기라도 하지. 한 문제 부족해가지고.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 못해 힘 빠져 있게 돼버리면 한 문제 차죠. 근데 이번에도 한 분이 그분 오셨는데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 다 되는데 한 문제가 원래는 자기는 한 문제가 부족한데 중개사법에서 2개를 구제 받으니까 됐겠다 생각했는데 발표 나니까 그래도 한 문제가 부족했대요. 그분은 이거는 내 시험지하고 답안지가 서로 다른 거 지금 나는 1번 찍었는데 마킹을 5번 돼 있고 이런 경우 있다고. 열받으면 쫓아가요. 공단 가게 되면 거기서 보여줍니다. 답안지. 잽싸게 지우고 쓰면 안 되니까 유리창 밑에다 딱 끼워서 보여준다고. 보세요. 뭐 손 못대게. 그럼 맞춰보면 아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실수. 근데 안타깝게 어려도 있던데 보니까 요즘은 문제가 이제 공법은 그러니까 웬만해서 공법에서 이의신청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출제자가 아예 실수하지 않는 이상 공법 이의신청이 안 나와요. 문제 안 만들어요. 법조문 그대로 들여다 붙이는 거야. 법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누가 뭘 하겠냐고. 막 타이핑하고 하다. 이번에 축척 이거하고 축척 점이 하나 없네. 내용 완전 다르잖아요. 이것은 축척 그러면 지도 크기 5분 몇 분의 크기를 얘기하는 축적이 이때까지 쌓는 게 축적이지 이것은. 근데 이해를 갖다가 실수를 이거 타이핑을 했는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워졌다든가 했던 그런 실수가 나왔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 이의신청이 안 된다고. 중개사법 이게 됐고 헌법은 이렇게 낸다 그러면 봐봐요. 환지 방식 개발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 받는다. 없는 게 있습니까? 오. 바로 이의신청 들어간다고. 시행자가 누구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국가, 지자체는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오 그러면 이의신청하죠. 자, 시행자가 국가일 때도 그러냐? 시행자가 지자체일 때도 그럽니까? 이의신청 들어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앞에다 이해를 먼저 써요.
그러면 이의신청 안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읽을 때는 개발계획 수립 동기기준 읽을 때는 2번에 1번을 바꿔서 읽어야 돼요.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한다. 여기서 답이 되게 잘 나옵니다. 첫 번째 함정 시행자 국가 지자체 제외, 두 번째 함정 숫자 암기해야죠. 세 번째 함정은 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잡아줘야 되고 3번 개발계획은 내용에 관한 사항인데 부동산 공법은 규제법이다. 부동산 공법은 계획법이다 이 말이에요. 맨날 계획에 맨날 계획. 공법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또 배웠나요? 네, 지구단위계획. 또 배웠나요? 입지기재 최소구역계획. 또 배웠나요? 네, 실시계획. 또요? 성장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국계법만 계획이 8개 나요. 8개. 우리 개발법 보면은요.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여기도 3개 나오네. 도정법 가거든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계속 계획이에요. 계획. 무슨 계획, 무슨 계획. 그러면 무슨 계획 내용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온다고. 광역도시계획 내용인 것은 아닌 것은, 기본계획 내용인 것은 아닌 것은, 관리계획 내용인 것은 아닌 것은. 관리계획 내용 암기했어 안 했어요? 했죠. 몇 개 있다고요? 몇 개요? 어떻게 암기한 사람이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도시관리계획 내용 몇 개 있습니까? 6개. 왜 암기합니까? 출제가 잘 되니까. 도시관리 내용인 것은 아닌 것은 출제가 잘 되니까 암기해야 되고, 여기 있는 개발계획 내용도 출제가 잘 돼요.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개발계획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개로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5개, 제 눈에는 76개. 다 안 써놨으니까 76개 써놓으면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 하여튼 11월, 12월은 쉬운 것처럼 아주 쉽네. 이거 5개밖에 안 되네. 뭐 5개 암기하지.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닌 거. 정답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요. 개발계획에는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개발계획에는 해볼까요?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그랬어요. 자, 개발계획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있다 그래야 돼요.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포함되어 있다. 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딱 준비 시험 장하면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 있다. 슬그머니 묻혀가지고 써놓는다고.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4번 개발계획 수립의 구체적 기준. 이거는 지금 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2번 구역지정 갑니다. 구역지정.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거 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거든요. 지정권자가 수립하는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언제 수립합니까? 그러면 언제는 구역 지정 시 수립하지. 근데 이러이러한 지역은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는 지역도 있더라. 그 지역이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아요.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구의 관, 농, 자. 관이 개, 생, 보. 국장이 중행장과 협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 주상공 면적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12개. 12개를 암기하지 말고 뭐 암기한다고요? 마지막 미음만 암기한다.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 부분만 암기하면 나머지 다 풀어요. 문제를. 그것만 암기하시고. 개발계획 내용 방금 했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은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요.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개발계획 변경은 누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고 동의. 자, 환지 수용사용 아니고 환지 방식 개발 교습할 때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을 도입하는데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대부분 답은 그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데서 문제 나오면 쉬워요. 이게 공법이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배운 데서 문제 나오면 쉬운데 왜 공법이 어렵다 합니까? 신기하게 안 배운 데서만 안 배운 데. 책에 없는 데서 많이 나온다고.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책을 다 못 쓴다 이 얘기입니다. 40문제 맞추려고 책을 쓰면 공법이 한 4,000페이지 돼요. 4,000페이지. 우리 지금 이거 다 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한 400페이지 됩니까? 500페이지 됩니까? 그러면 중개사 공부한다고 학원을 방문할 때 공법책 4,000페이지 딱 주고 이게 공법이면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버리지. 그러니까 어쩐다고? 합격할 정도만 합시다 해가지고 책을 갖다가 700페이지 정도 만들어 놓고 근데 700페이지 그것도 버겁다고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책에 없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내. 조금 나오면 7개, 많이 나오면 15개. 문제가 어려우면 우리 책을 넘어가는 게 반대로 해석하면 쉽게 나오면 23개, 어렵게 나오면 25개는 맞힌다 이 얘기예요. 안 배운 거 틀렸다 하더라도 또 배운 부분은 신기하게 쉽다. 배운 부분은 쉬우니까 지금 배운 부분 어렵지도 않잖아요. 기껏 해보자 이거라니까.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지만 시행자 요청받아 변경할 수 없다. 있다 그래야죠. 국가 지자체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할 때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을 도입한다. 그 정도 수준이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부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충분히 해볼 만해요. 자, 이제 224페이지 이제 구역 지정입니다. 구역 지정. 지정권자. 구역 지정권자가 원칙 시도 대도시고 예외 국장입니다. 구역 지정권자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국토부 장관. 이게 한 문제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해당하는 자만 바르게 나란 것은 시도 대도시인데 시도가 뭡니까? 시도가 예, 특, 광, 특. 시군 그러면 안 되지. 시도는 광역이잖아요. 광역. 누구라고요? 특, 광, 특. 아니 도가 나와야지. 시군 그러지 말고 특광특특 시군은 하나의 도시. 시도는 광역자치단체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그래야지. 도. 그래야 광역 아닙니까? 그래야 시도지. 시도. 그래서 시도 대도시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토지가 필요하면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기억.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도. 특광, 특특, 도. 특광, 특특, 도. 특광, 도, 특. 어라 부족하네 하나가. 그죠? 안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뭐가 부족합니까? 네, 특별자치시가 없잖아요. 특별자치시가. 쓰란 얘기가 아니고 이게 도시개발법만의 특징이에요. 도시개발법은 세종시를 인정을 안 함. 세종시가 도시개발법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은. 누락 때도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인중개사 수험생만 불편하지. 아니 넣어줘야지. 거기에다 넣어야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도 넣어야 되는데 법에 아직 안 들어가 있다고. 또 시험 문제에서 특별자치시 있어 없어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단지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불편스럽다 우리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는 세종시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개발법에는 세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 대도의 시장이 지정하고요. 예외 국토부 장관도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얘가 또 은근 잘 나옵니다. 완전 쉬워요. 국토부 장관이 왜 구역 지정합니까? 1번 국가가 토지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국가의 국 잡으면 돼요. 국. 국가의 국. 2번 관계 중행정 요청한다. 중앙행정기관장에 중 잡아놓고 중.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국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한번 읽어보고 정부 출연기관의 정부 잡고 정부. 늘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 시도, 대도시장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협의 잡아놓고 어차피 암기할 거니까 5번 천재지방 그 밖의 사회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 잡아놓고 우리나라가 좀 편히 살려면 중국하고 친해야 됩니까? 미국하고 친해야 됩니까? 중국하고 이 중국이 멈추면 전 세계가 멈출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요소수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요소수 때문에 중국에 들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국토부 장관은 국가입니까? 국가? 국가는 누구하고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정부와 긴급 협의하라. 협의. 예. 중국 정부와 긴급 협의입니다. 중국 정부 긴급 협의다. 순서 바꾸면 되지. 중금입니까? 중행장 요청. 국가 개발한다.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명 이상 제한한다. 긴급 천재지변 긴급한다. 협의 시도 대도 협의가 안 됐을 때 암기해서 다 버려요. 중국 정부 긴급 협의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다 붙일지 몰라요. 나중에 공법합니까? 모든 과목이 다 나와요. 모든 과목이 너무 많아서 암기가 딥하지만 안 되고 공부할 수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뭐 공법이 아니고 공부는 이해입니다. 이해해봐요. 못 풀어요. 이해해가지고 시간이 못 푼다니까. 암기할 때는 해야지. 그래서 중국 정부 긴급 암기하시고 이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잠시 쉬고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잠시 쉬고 이 부분 설명할게요.